24년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동아중학교 1번부터 다 부르겠습니다. 1번에 3번, 2번에 1번, 3번에 4번, 4번에 2번, 다음 5번에 5번, 다음 6번에 5번, 7번에 3번, 8번에 3번, 9번, 4번, 다음 10번에 4번, 11번에 3번, 12번에 1번, 13번에 2번, 13번에 2번, 14번에 5번. 5번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 자, 15번에 5번, 16번에 2번, 4번이죠. 2번, 4번, 17에 3번, 18에 3번, 다음 19에 4번, 20번에 1번, 21번도 1번, 22번 3번, 다음 23번에 5번, 24번 2번, 25번 4번, 다음 26번에 5번, 27번 4번, 28번 2번, 29번 5번, 30번에 1번입니다. 그림 가나는 1초 간격으로 직선상을 운동하는 두 수리의 운동입니다. 연속 사진이고요. 요 사이의 간격이 1초 라고 했죠.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 간격은 속력으로 볼 수가 있겠다. 자, 지금 속력이 가가 나보다 더 빠르다. 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간격이 더 크기 때문에 가가 속력이 더 빠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간격은 전부 동일하죠. 여기도 그렇고요. 얘네끼리 다 동일하고 여기 가는 각끼리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 등속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 맞고요. 가는 나보다 속력이 빠르죠. 가와 나의 승부리에 작용한 힘은 0이다. 이거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등속 운동은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작용하는 힘이 0이다라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등속운동은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작용하는 힘이 0이다. 힘이 없다. 자, 리얼.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나가 가보다 길다. 틀렸습니다. 아니, 속력이 더 빨라야 같은 시간 동안 이동을 더 많이 할 거 아니니. 그러니까 가가 더 길겠죠. 기억 디귿이라서 3번. 다음은 운동하고 있는 물체 가나다라 마 5개입니다. 자, 1분에 2400m를 달린다. 그러면 1분이 60초니까 60세크분의 2400m를 가는 거죠. 공 하나 따주고 6, 4, 24, 40m per sec 되겠습니다. 1초에 15m, 1초 15m니까 15m per sec. 100m를 10초, 그러면 1초에 10m, 10m per sec. 시속이라고 하는 것은 1시간 동안 이동하는 겁니다. 3600 sec 분의 108km니까 108 000 미터, 0 2개 따고요. 36분의 1080이니까 이거 30 하면 되겠습니다. 30m per sec입니다. 자, 2시간 동안 144km이기 때문에 7200 sec 분의 144 미터, 공 2개, 2개 없어지고 72분의 1440이죠. 그러면은 20 미터 per sec 되면 될까요? 자, 속력이 제일 빠른 것은 40, 15, 30, 20이기 때문에 기억이라서 1번입니다. 3번 볼게요. 그래프는 직선상을 운동하는 두 물체 A, B입니다.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속력이 되는 거고요. 기울기 변동이 없으니까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울기가 누가 큰가요? A가 B보다 기울기가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속력은 A가 B보다 더 빠르다. 그리고 A의 속력이 얼마인지 정확히 구해볼 수 있어요. 2초 동안에 20m 이동했기 때문에 2분의 20이니까
m/s의 속력이고요. 2분의 5, 2.5 m/s가 될까요? 속력은 4배 차이 나네요. A가 B보다 4배 빠르겠습니다. 자, A 속력은 B의 4배이다. 맞고요. A는 1시간 동안에 36km를 이동할 수가 있다. 1시간 동안? 그러면 30A, 10m/s의 속력으로 1시간이니까 3600s가 되겠죠? 그러면은 36,000m가 되는 거니까요. 공 3개 따버리면 360km. 맞죠? 맞고요. A와 B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하고 있죠? 맞습니다. A에 작용하는 힘은, 틀렸어요. 힘 얘기 나왔죠? 등속 운동은 힘이 없다고 했어. 힘이 0입니다. 4번 틀렸어요. 출발 4초 후에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30m입니다. 4초 후를 볼까요? 여기 3초, 여기 4초입니다. 10m/s의 속력으로 4초를 이동했기 때문에 A는 40m 이동했을 거고요. B는 2.5m/s의 속력으로 4초를 이동했기 때문에 10m 이동했겠네요. 그럼 얘는 10m, 얘는 40m니까 30m 거리 차이 맞네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1초에 6번을 촬영했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간격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촬영하는데 걸린 시간이 1초라는 겁니다.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10cm라고 했기 때문에 단위 환산해서 m/s 단위로 지문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0.1m로 단위 환산해 줘야 되겠습니다. 1초 동안 0.1m 이동했다. 그럼 1s 분의 0.1m니까 0.1m/s의 속력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5번 볼게요. 등속 운동을 하는 경우 모노레일, 스키리프트, 무빙워크, 컨베이어 벨트 다 등속이고요. 스카이다이빙은 자유낙하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속력이 증가하죠. 틀린 거는 5번. 그림은 진공 상태에서 동그라미 칠게요. 진공 상태에서 낙하하는 물체들은 공기 저항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초에 9.8m/s씩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하면 됩니다.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5번 찾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등속 운동하는 그래프 요거 찾으면 되겠죠? 4번하고 5번하고 요 두 개 잘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7번 볼게요. 자, 그림은 일정한 간격으로 촬영한 연속 사진. 6개 간격으로 잘라서 순서대로 붙였어요. 간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간격입니다. 자, 이 간격을 잘 봐야 되는데 이 사이의 간격이 어디니? 여기가 더 넓잖아. 그쵸? 그럼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이 간격을 뭐라고 해야 되니? 이 간격을 속력이라고 봐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자, 속력이 일정하지 않죠?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0이다. 틀렸습니다. 이게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작용하는 힘이 있어야 속력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래로 끌어당기는 그 자유낙하 운동 있죠? 중력이 힘을 줘서 어떤 물체를 끌어당겼을 때 속력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힘이 0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작용하는 힘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속력의 변화가 없어야 되거든요. 2번은 틀렸고요.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가 일정하다. 속력의 변화가 일정하다. 테이프가 커지는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속력 변화가 일정하다. 3번 맞겠습니다. 물체가 찍히는 시간 간격이 점점 빨라진다. 시간 간격은 똑같아요. 자, 간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이기 때문에 시간 간격은 동일하다. 이러한 운동을 하는 예로 에스컬레이터 틀렸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맞는 거는 3번밖에 없습니다. 8번. 그림은 어떤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냈어요. 4초가 지났더니 10m/s가 됐다. 자, 그러면 2초.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2초였을 때는 5m/s였었겠죠. 자, 2초일 때 5m/s. 4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40m. 자,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이 이동 거리가 되겠습니다.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4라서 40m가 아니라 20m 되겠습니다.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이거는 등속 운동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연낙하 운동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고 이동거리는 점점 증가한다. 혹은 구간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라고 하면 맞는 겁니다. 자,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자연낙하 운동 되겠습니다. 기억 리을이라서 답은 3번 할게요. 9번 보겠습니다. 자, 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의 단위로는 뉴턴이 아니라 줄이죠.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는 경우는 과학에서의 일에 해당하지 않고요. 과학에서 일에 해당하려면은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나와야 됩니다. W는 F 곱하기 S라서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나란할 때, 같은 방향일 때, 혹은 들어 올리는 것도 괜찮아요. F를 줬을 때 이동 방향이 위로 간다. 뭐 대각선도 상관없을 거고요.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고 그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과학에서 일이라고 불러줄 수가 있습니다. 가방을 메고 계단을 올라간 경우에 가방은 일을 하지 않았다. 틀렸어요. 계단을 올라갔다는 얘기는 대각선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대각선으로 운동하는 것은 위로 가는 것도 있고 앞으로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위로 가는 것만 계산하면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에서의 일은 물체에 힘을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 4번. 1뉴턴은 1줄의 힘을 작용해서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1m 이동했을 때 바뀌었네요. 1줄은 1뉴턴의 힘을 작용해서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1m 이동시켰을 때 한 일의 양입니다. 틀려서 답은 4번만 맞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수평면에서 질량 2kg짜리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6m 끌어당겼어. 그럼 일을 했겠네요. 작용한 힘의 크기와 이동 거리, 관계를 나타냈어요. 6m를 끌어당기는 동안에 한 일의 양은 얼마인가? 자, 2m를 이동하는 동안에는 5N의 힘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10주를 일했겠죠? 다음에 2m에서 6m까지 이동, 4m죠. 이 4m 뒤에 이동한 요 거리에는 10N의 힘을 줬기 때문에 40줄이죠. 합치면 50줄 되면 되겠습니다. 뭐가 어렵니? 쉽잖아요. 10번에 4번이고요. 자, 다음에 11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놓여있는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50cm는 0.5m로 환산해놓고 시작할게요. 들어 올렸더니 용수철저울의 눈금이 9.8N을 가리켰다. 이 용수철저울의 눈금이 9.8N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체의 무게가 9.8N이라는 거고요. 질량은 1kg일 겁니다. 무게 구하는 공식이 질량 곱하기 9.8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자, 한 일의 양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W는 F 곱하기 S에서 F가 9.8N 줬고 이동한 거리는 0.5m이기 때문에 4.9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12번 볼게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550g이죠. 그럼 0.55kg이라고 할까요? 자, 수평 방향으로 속력이 일정하게 이동하고 있어. 마찰이 없는, 이게 중요하네. 마찰이 없는 수평면이잖아요. 자, 이것은 마찰이 없는 곳에서는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그 F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물체를 밀 거란 말이야. 내가 밀 거야. 자, 밀 때 내가 작용하는 힘, 이 F는 이 바닥과 이 물체가 작용하고 있는 마찰력만큼의 힘을 주면 이 물체가 밀린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마찰력이 없다는 거죠. 그럼 F가 마찰력이 없어. 그럼 F가 0이야. W는 FS에서 F가 0이면 이 일이 당연히 F가 0이니까 W도 0이겠죠. 그래서 0줄. 페이크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0.55 곱하기 10 해가지고 5.5 이렇게 만들어냈으면 5.5가 없다. 야, 어차피 답은 1번이었겠네요. 그쵸? 잘 계산해야 됩니다. 550 곱하기 10 해가지고 5,500 만들어냈으면 그건 바보죠. 그러면 안 됩니다. 13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5kg짜리 줄을 말뚝에서 20m 높이에서 떨어뜨렸어요. 20cm 박혔습니다. 만약 질량이 10kg인 줄을 5에서 10kg, 질량이 2배가 됐네요. 떨어뜨려서 말뚝을 80cm를 박으려고 한다. 말뚝에서 몇 미터 높이에서 떨어뜨려야 하나. 일단 20cm에서 80cm가 된다는 것은 때려 박히는 깊이가 4배가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일단 먼저 질량을 2배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높이도 2배 만들어주면 높이도 2배로 만들어주면 2배, 2배 해서 4배가 될 거니까 처음에 얼마 높이에 있었지? 2m 높이에 있었잖아요. 그럼 2배 더 높아지면 되는 거니까 4m 높이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질량 관계 없어요. 관계 있네요. 질량 관계 있습니다. 질량이 2배가 됐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2배가 됐겠죠. 자, 14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추를 낙하시켜서 나무도막을 밀 거예요. 이때 기억 먼저 찾아놔야 되겠죠. 10kg입니다. 10cm 낙하 높이 50cm,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5cm. 자, 질량은 동일한 상태에서 높이를 2배로 만들었더니 위치 에너지가 2배가 돼가지고 해줄 수 있는 일의 양도 2배가 되겠죠. 나무도막이 밀려나는 거리도 2배가 되면 되는 거죠. 자, 낙하 높이는 똑같아. 얘 50이고 얘도 50이야. 그런데 나무도막의 이동거리가 2배 늘어났단 말이야. 그럼 질량이 어떻게 됐을까? 2배로 늘어났어야죠. 얘는 20kg일 겁니다. 질량이 2배가 됐을 때 해줄 수 있는 일의 양이 2배가 되고, 해줄 수 있는 일의 양이 2배가 되기 때문에 밀려나는 거리도 2배가 되면 되는 거죠. 기억은 40이 아니라 20. 실험 1번의 위치 에너지는 49줄. 계산해 볼게요.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10kg 곱하기 높이는 50cm니까 0.5m. 계산해 주면은 49줄 나오네요. 맞습니다. 실험 2번과 3번에서 낙하 전에 추의 위치 에너지는 같았다. 2번과 3번 이거 20kg이죠? 20kg이고 높이는 2분의 1. 10kg이고 높이는 2배. 똑같네요. 밀려난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갖고 있었던 위치 에너지는 같았을 겁니다. 추의 질량이 10kg, 10kg 똑같고 낙하 높이가 200cm라는 거죠. 처음에 50cm에서 4배가 높아졌어요. 그럼 위치 에너지도 4배가 커질 거고 해줄 수 있는 일의 양도 4배로 커질 겁니다. 그럼 바퀴는 깊이는 4배인 20cm 바퀴면 되겠죠. 20cm 맞네요. 니은, 디귿, 리얼. 답은 5번입니다. 다음. 자, 15번이요. 질량이 4kg인 물체가 3m/s의 속력으로 자유낙하하고 있습니다. 속력이 3배가 되기 위해서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해줘야 하는 일의 양은 얼마인가? 그럼 둘 다 계산해 버리면 되죠. 3m/s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을 해버릴게요. 2분의 1, 2K죠? 운동 에너지 곱하기 질량이 4kg 곱하기 3m/s의 제곱을 계산해주면 이거 날리면 2 되죠? 3, 3은 9니까 18줄이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은 똑같죠? 4kg인 거는 똑같고 속력이 3배가 된다는 것은 9m/s가 된다는 거고 9m/s에 제곱하면 되겠죠. 약분을 해주면은 얼마지? 2 나올 거고요. 9, 9, 81, 162줄이겠네요. 그쵸? 18줄에서 162줄이 될 때까지 얼만큼 2를 더해주면 되겠냐 이거야. 그쵸? 얼만큼 더해주면 되죠? 144줄만큼 2를 더해주면 18 더하기 144 하면 162줄. 맞죠?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18줄에서. 먼저 구했고요. 뒤에 거 구해서 차이가 나는 만큼만 일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144줄만큼 일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4단원 내용이고요. 그림은 사람 눈의 구조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A와 B, C, D, E, F 이름을 쓸 수 없으면 문제를 풀 필요가 없어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개념 강의 보면서 여기가 뭐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A는 각막이죠. 이 사이에 구멍이 동공이 될 거고요. B는 홍채.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죠. C는 수정체. 다음 D는 여기가 지금 망막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위치가 종종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E는 맹점이고요. F는 시각, 신경이 되겠습니다. 자, A는 각막이고 홍채의 바깥쪽을 감싸는 투명한 막이다. 그렇죠. B는 홍채로 확장되면 동공의 크기는 작아지겠죠. 홍채가 확장되면 동공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D는 망막이고 시각세포가 있어요. E는
맹점이죠. 황반이 아니고 맹점입니다. 요쪽 어디인가 부위에 황반이 있을 겁니다. 상이 맺히면 가장 뚜렷하게 보인다. 여기겠죠? 자, 여기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X. 맹점에 상이 맺히면 물체가 안 보입니다. F는 시각신경이고 시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합니다. 답은 2번, 4번 틀렸고요. 17번 볼게요. 일단 다 써볼까요? A가 지금 수정체를 나타내고 있나? 수정체입니다. A는 수정체를 나타내는데, 자, 가는 두꺼운 상태, 두껍다. 나는 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정체가 두껍다는 것은 현재 가까운 곳을 보고 있고, 수정체가 얇다는 것은 먼 곳을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와 나를 구분을 했을 때, 가는 지금, 동공이 축소됐네요. 동공이 축소된 상태고, 그렇다는 것은 지금 밝은 곳에 있다는 뜻이죠. 자, 여기에 있다가 화살표로 바뀌었어. 지금 홍채가 수축하면서 동공이 확대 혹은 확장 됐거든요. 그러면 어두운 곳으로 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용 다 볼게요. A는 빛을 굴절시켜서 수정체죠. 망막에 상이 맺히게 합니다. 수정체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물체가와 거리가 가까워지면 A는 가에서 나로 틀렸네요. 두꺼워져야 되니까 나에서 가로 변합니다. 주변이 밝아지면 B는 가에서 나로 간다? 밝아지면 동공이 작아져야 되거든요. 그럼 나에서 가로 가야 되겠네요. 틀렸어요. 밝은 집안에서 책을 보다가 어두운 밖으로 나와서 별을 보면 A와 B가 가에서 나로 변한다. A와 B, 수정체와 동공, 이 두 가지를 모두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에서 일단 가에서 나로 변한다? 가에서 나. 그러면은 두꺼웠다가 얇아지는 거니까 가까이 있는 것을 보다가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거고요. 별을 보는 거네요. 멀리 있는 거. 일단 여기는 맞고요. 다음에 밝은 곳에 책을 보다가 밝은 곳이겠죠. 근데 어두운 곳으로 나왔으니까 동공이 확장돼야 됩니다. 자, 동공이 작았다가 동공이 커지는 거. 가에서 나로 변하는 거. 둘 다 맞습니다. 기억 리을. 답은 3번. 자, 18번입니다. 그림엔 사람 귀의 구조를 나타냈다. A, B, C, D, E, F, G까지 있겠네. 너무 길다. 귀찮다. 말로만 할게요. 자, A는 고막입니다. B는 귓속뼈, C는 반고리관, D는 전정기관, E는 이거는 청각신경이고 F는 달팽이관, G는 귀인두관입니다. 이거 못 외웠어. 못 외웠으면 이거 쓰세요. 제가 불러준 거 방금 있죠? 다 써져 있어야 돼. 만약에 문제 틀렸지? 문제 풀이했는데 이거 안 써져 있어? 그러면은 풀이 안 한 겁니다. 자, 가장 관계 깊은 귀의 구조. 회전 의자. 이거 나왔죠? 그럼 반고리관 C겠네요. 가는 C예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 몸이 기울어지는 것을 느끼는 거. 이것은 기울어짐 감각 전정기관 되겠습니다. D죠. C와 D. 가는 C, 나는 D. 답은 3번. 넘어가서 19번 볼게요. 피부 감각입니다. 통점에서 아픔을 감지하고요. 감각점은 피부의 표피가 아니라 진피입니다. 온점과 냉점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틀렸죠? 틀렸고. 감각점이 많이 분포한 곳일수록 예민하겠죠? 예민합니다. 몸속의 내장기관에 감각점이 분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감각점 내장기관에도 아프잖아요. 감각점이 분포해서 아파요. 모든 피부 감각은 몸의 어느 곳에서나 똑같은 정도로 느끼면 안 됩니다. 같지 않아요. 다릅니다. 그래서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1개, 2개, 3개, 4개. 답은 4번. 20번 보겠습니다. 이거 바로 볼까요? 맛세포에서 맛을 느꼈겠네요. 자, 맛세포, 미각신경 관련된 내용이겠습니다. 미각신경. 자, 맛세포는 맛봉우리에 모여있다. 그렇죠. 맛세포를 통해서 매운맛은 통각이기 때문에 통점에서 느끼는 거니까 이거는 피부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A는 말초신경이고 B는 중추신경이다. 중추신경? 잠깐만. A가 말초신경이 될 수가 없죠. 말초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손끝, 발끝 쪽에 붙어 있는 게 말초신경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추신경은 여기 뇌거든요. 뇌가 중추신경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둘 다 틀렸어요. B는 후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간뇌로 전달 아닙니다.
후각세포에서 이게 지금 후각세포로 가는 길인데요. 중간뇌로 전달? 이건 말이 안 돼요. 이 중간뇌는 눈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감지하는 건데 후각과 이 중간뇌는 관련이 없습니다. X. 마세포는 기체, 틀렸어요. 액체. 말을 조금씩 섞어놔가지고 헷갈릴 수 있어요. B와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 조금 헷갈리겠네요. 자, 틀렸습니다. 일단 답은 1번이었어요. 자, 21번. 여러 가지 감각에 대한 설명. 매운맛은 혀에서 느끼는 온각이 아니라 피부 감각에서 느끼는 통각이죠. 피부 감각에서 느끼는 통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옳지 않은 거 1번 끝. 자, 음식 맛은 미각과 후각이 종합합니다. 눈의 맹점에 상이 맺히면 안 보입니다. 귓속뼈는 진동을 증폭시키죠. 달팽이관으로 전달합니다. 반고리관에서는 회전을 느끼죠.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틀린 거 1번. 22번 볼게요. 신경계입니다. A는 중추신경계라고 보통 부르고 B는 말초신경계라고 불러야 되죠. 자, A는 감각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추신경은 연합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죠. A는 말초신경계가 아니죠. B가 말초신경계죠. A는 자극을 판단하고 B에 명령을 내립니다. B는 말초신경은 온몸에 퍼져 있죠. 디귿 리을 답은 3번. 간단하죠. 23번 볼게요. 간은 피부 감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신경, 피부감각신경. 자, 여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감각 뉴런. 그 다음에 대뇌를 구성하는 연합 뉴런. 다음은 운동, 근육과 연결되어 있는 운동 뉴런 되겠습니다. 자, 자극의 전달 방향은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가야 되죠.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순으로 가야 됩니다. X. 간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와 척수로 전달. 그렇죠. 나는 연합 뉴런. 그렇죠. 다는 중추신경계 명령을 반응기관에 전달. 맞네요. 니은 디귿 리을 답은 5번입니다. 24번 A, B, C, D, E 쓸까요? 그냥 대뇌. B는 간뇌. 뇌하수체랑 연결되어 있어요. C는 중간뇌. D는 여기는 연수죠? 연수. 여기는 소뇌. 각각의 기능까지 전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뇌는 무조건 반사의 중추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반사의 중추는 3가지. 연수, 그 다음에 척수, 중간뇌 이렇게 3가지입니다. 간뇌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 항상성 조절을 하죠. 간뇌가 2번 정답. C가 중간뇌는 맞아요. 몸의 균형이 아니라 안구 담당된 모든 역할을 합니다. 눈. 자, D가 연수인 건 맞으나 눈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는 우리 몸의 생명활동을 조절하죠. 호흡이라든지 심장 박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합니다. 눈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은 중간뇌가 됩니다. 다음 소뇌예요. 소뇌는 심장 박동을 조절한다. 심장 박동은 요거죠. 연수가 합니다. 그리고 소뇌는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을 균형을 잃지 않게끔 도와주고 뭐 그런 거죠. 평형 감각을 유지시킨다. 자, 25번입니다. 사고를 당한 뒤에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각각 뇌의 어느 부분이 손상되었는가? 혈당량 조절이 되지 않는다. 간뇌예요. 항상성 조절이 안 된다는 뜻이야. 호흡 그리고 소화 운동에 장애가 생겼다. 이거는 연수겠죠? 연수. 회복한 후에 사고 전 기억이 이건 대뇌가 다친 겁니다. 자, 그래서 간뇌가 뭐였을까요? 간뇌가 B. 그 다음에 연수는 D. 대뇌는 A였기 때문에 BDA. 답은 4번. 26번입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과 반응 경로입니다. 반응 종류와 경로를 옳게 짝지은 거. 가와 나가 있어. 가는 뾰족한 것이 손에 닿아서 무의식적으로 움츠렸다. 가는 무조건 반사입니다. 자, 무조건 반사기 때문에 대뇌를 거쳐서는 안 돼요. A가 들어가 있어 무조건 틀렸어. 그 다음에 나는 손이 시려워서 장갑을 꼈어요. 그러면 대뇌가 작용을 해주는 의식적인 반응이죠. 나는 의식적인 반응이야. 자, 반응 경로는 피부가 손이 시려워 느껴요. D부터 느끼겠죠. 다음에 C를 타고 내려갑니다. C를 타고 내려가서 명령을 내리겠죠. B를 타고 다음에 쭉 내려와서 F, B를 타고 F. 답은 5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F, E, D, D, E, F. 이거는
FED는 없어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먼저 피부 감각으로 느끼고 나서 척수를 따라서 바로 F가 반응한다. 이렇게 가는 게 무조건 반사의 경로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의식적인 반응입니다. 대뇌가 관여하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리겠죠. 27번 반사의 중추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 레몬을 입에 넣었어. 침이 고였어. 연수입니다. 목 위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는 연수. 하품, 연수예요. 다 연수인데? 딸꾹질도 연수입니다. 재채기도 연수예요. 발로 앞정을 밟았을 때 나도 모르게 발로 움직이 척수입니다. 척수 반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답은 4번. 28번 신경과 호르몬의 차이. 신경은 빠르게 전달되고 좁은 범위에, 그렇죠. 효과는 빨리 사라집니다. 호르몬은 천천히 전달되는 반면에 넓은 지역에 오랫동안 작용을 해줍니다. 반응이 지속되는 시간은 신경보다 호르몬이 길다. 그렇죠. 반응이 일어나는 범위는 신경보다 호르몬이 넓다. 범위는 호르몬이 넓어요. 답은 2번. 신경은 뉴런을 통해서 전달되고 호르몬이 혈액을 통해서 전달된다. 반응이 일어나기까지 시간은 신경보다 호르몬이 오래 걸린다. 신경에서 작은 한 방향으로 전달. 이거는 가지돌기, 축삭돌기 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뉴런을 타고서 이동하거든요. 호르몬은 표적기관에서 만작용한다. 그렇죠? 이거 중요하죠? 호르몬은 어떤 표적하는 기관이 있어요. 표적하는 세포가 있거나 그쪽한테만 작용을 해줄 수가 있겠다. 틀린 거는 2번이었습니다. 29번 체온이 낮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조절 과정을 가나다라마 순서대로 보라 이거죠. 자, 먼저 체온이 간뇌의 시상하부에서 뇌 체온이 낮은 것을 감지한다. 뇌가 일단 느꼈어요. 간뇌가 느꼈습니다. 자, 느낀 다음에 일단 제일 체온이 상승한다가 맨 마지막으로 가야 되겠네요. 마부터 시작해서 가로 끝나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맨 처음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돼야 되겠네요. 얘를 어디로 분비하죠? 갑상샘으로 분비하죠. 그럼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러면 다로 갔다가 그러면 세포호흡도 촉진이 되겠죠. 그럼 덜덜 이게 세포호흡을 활발하게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내 몸의 체온이 상승하겠죠. 가순으로. 답은 5번. 다음 마지막인가요? 혈당 조절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볼게요. 간 A, B 혈당이 증가한다. A가 작용해서 혈당이 감소. B 볼게요. B의 작용이죠. 혈당이 감소한대요. 인슐린이죠. 인슐린. 자,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합니다. 그럼 정상 혈당으로 돌아올 거예요. 혈당량이 감소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자에서 분비를 했더니 혈당량이 증가한대요. 글루카곤이죠. 글루카곤. 자, 글루카곤은 아까 합성해 놓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결합을 풀어요. 그럼 다시 포도당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야. 혈당이 증가한 거죠. 우리 몸에 포도당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혈당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A는 글루카곤, B는 인슐린. 그렇습니다. A의 작용으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되면 안 됩니다.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결합이 풀어져야 돼요. 자, B의 작용으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돼야 됩니다. 반대로 됐죠.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A의 작용이 문제가 생기면 당뇨병은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거니까 인슐린이 분비가 안 돼서 생기는 병이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A가 아니라 B의 작용이겠죠. 기억만 맞기 때문에 1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30번까지 다 봤어요.